자,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형식이 다양한 동사에 대해서 배울 거야. 보통 문법책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로 아이들이 단어 중심으로 학습을 하면서 많이 해석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식이 다양한 동사를 좀 한번 모아봤어. 뭐 여기 나와 있는 단어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 두루 다루고 있는 것들을 모아봤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문장의 구조와 그 다음에 이 하나의 단어가 지난번에 월어의 예처럼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위치하는 자리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 또 다양한 품사로 사용된다는 걸 알았지. 자, 요 예를 응용해서 본다면 I want some milk. 나는 우유를 원한데, 예문을 하나 좀 적어볼게. I 주어는 똑같은데 I milk 이렇게 되면은 무슨 뜻일까? 지난번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나는 우유다 라는 뜻이 아닌 거는 알겠지. 이것은 이 밀크가 서술어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동사로 사용된다라는 힌트를 얻자면 뭐 우유에 관계된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거겠지. 그래서 나는 젖을 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이제 좀 감이 왔나?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 뒤에 나오는 단어 그리고 그 단어의 품사가 어떤 건지를 봐야 돼. 자, 많이 봤던 want라는 단어는 원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지. 지금까지 원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무엇을 원하다. 얘는 무슨 뜻이라고? 무엇을 원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자. 그래서 얘는 타동사다. 뒤에 무엇이 나와야 된다. 이 무엇을 원하는 개념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어. 삼형식으로 명사가 들어갔으니까 우유를 원하는구나. 근데 여기서는 너를 원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요거의 의미를 본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하도록 원하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야지 해석이 깔끔하게 연결이 되겠지. 나는 원한다 너에게. 그러니까 너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요 지난번에 봤던 예문이야. 가능하면 선생님이 좀 반복되는 예문을 좀 쓰려고 일부러 똑같은 거를 가지고 왔어. 자, 그러면 텔도 좀 주의해야 되는 동사인데 삼형식으로, 즉 뒤에 명사가 하나 왔을 때는 무엇을 말하다. 그 다음에 명사가 두 개 나왔을 때는 사형식이라 그랬지. 그래서 얘는 무엇을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주다. 단순하게 말하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사형식은 전달해준다라는 개념이었잖아. 이해가 잘 안 되나? 다시 한번 볼까? 문장 기본 구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 그래서 이제 사형식은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준다. 그런데 몸으로 떼어주는 해준다도 있고 포함해서 준다, 전달한다라는 개념이라 그랬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렇게 명사가 두 개 나왔으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말을 함으로써 전달해 주는 거니까 말해 주는 거지. 이렇게 이해해 주면 제일 깔끔할 거야. 요 뒤에 보니까 명사가 두 개 나오는 패턴보다는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하나 나와줬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말을 했는데 그냥 말한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진실을 하나 말해줬는데 여기는 뭔가 말을 했더니 말을 듣고 있는 너가, 상대방이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하는 거지. 상황을 좀 어떤 상황을 상상해 보자.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 선생님이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돼. 듣고 이거구나. 이해가 되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말을 동일하게 했는데 야, 더워. 답답해. 문 좀 열어. 그럼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 거 아니야. 근데 행동이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하긴 하는데 동일한 느낌의 말이 아닌 건 알겠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말을 한 걸로 끝나지 않고 너에게 말을 했는데 네가 clean up your room. 이제 방을 청소하라고 얘기했겠지? 너무 더러워. What a mess. Clean up your room.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그 상황을 문장으로 정리를 할 때는 이렇게 오형식 패턴으로 나는 말한다 너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목적 보어고 목적어의 동작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to를 붙여준다. 자, ask도 보자. 우리가 보통 물어본다 라고 외우고 있는 부분인데 아니면 공부 좀 한다 싶으면 요청한다 이렇게 외우는데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 암기의 가장 큰 함정은 뭐냐면 혼란이 온다는 거지. 이것이 어떤 상황에 쓰이는 건지 이해하지 않고 암기만 했을 때는 잘못 적용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So the class asked Billy why he liked the giraffe. 지난번에도 지라프의 예문이 나왔던 거 기억하지? 얘는 명사 절이 나와. 지난번에 강조했던 거 다시 한 번만 복습해보자.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서. 사형식으로 가면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요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나 명사절 내용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절의 형태로 들어가서 이렇게 문장이 들어간다. 그런데 오형식은 시킨다, 변화시킨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요 목적보 자리에 명사절의 형태는 절대 오지 않는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요 형태만 보더라도 좀 감이 오겠지.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면 ask why 이렇게 하고 명사절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빌리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 준 거야. 그래서 학급생이 물었지 빌리에게 왜 그가 기린을 좋아하는지를. 그럼 얘는 이 다음 문장은 his teacher asked her 그녀에게 뭔가를 이제 말해서 시킨다라는 개념이지. 요청했다. 그래서 뭐 편의상 그냥 동일하게 시켰다라고 적었지만 우리가 흔히 외웠던 요청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돼. 그래서 그의 선생님은 시켰는데 그녀에게 뭘 하라고 사실 뭐 시키는 거는 좀 무례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요청했다가 정중한 표현이긴 하네. 그녀에게 이야기를 학교에서 말해달라고 시켰어.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다르게 되는 거 알겠지? 주어 서술어만 보면은 안 돼.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얘기했어. 문장은 가족이다. 하나의 가족인데 이 가족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자녀로. 근데 생각을 해봐.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아빠는 전혀 결정하지 못해. 엄마가 결정해. 엄마가 아들 낳으면 아들 키워야 되고 딸 낳으면 딸 키워야 되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ask 동사는 이 동사가 결정하는 거거든. 얘가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다라는 의미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어가 2개 나왔어. 즉 아들이 둘 태어난 거지. 근데 요 뒤에 있는 문장은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이 teacher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데 주어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이 문장의 서술어 자리에 어떤 동사가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자동사면 얘 싫어. 나 아들도 싫고 딸도 싫어. 이런 개념이고 타동사면 나는 목적어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 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야. 그러므로 나는 아들을 하나 낳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잘 되지?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2가지 의미로 사용이 됐어. allow도 한번 보자. allow가 보통 5형식으로 많이 쓰이는 패턴이야. 그런데 이제 3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그냥 무엇을 허락하다 정도로 보면 돼. 근데 얘가 좀 더 빈도수가 높아. 그녀는 허락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뭐 하라고? not to do homework. 이거 좀 안 되는데? 숙제를 해야 되는데 왜 숙제를 하지 않도록 허락한 거지? 좋네. 오늘 특별한 날이었나 봐. 공부 잘하면 선생님도 이렇게 특별한 날을 한번 만들어서 숙제하지 않도록 면접 쿠폰을 날려주겠어. 생일 때 줄까? 생일 때 줄게.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고.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get이 나왔네. get을 좀 앞으로 보낼까봐. get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이들이 get을 모르는 아이들이 없었어. 그런데 얘가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쓰이는데 무려 5가지 형태로 다 쓰여. 그래서 제일 이렇게 좀 엉뚱한 해석이 많이 나오는 거야. 뭐 get은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에 따라 형식이 결정된다. 뭐 해석도 다른다. 자, 형식이 결정이 다르면 해석도 당연히 다르게 되는 거니까 이거 당연한 소리 했단 얘기고 get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 그랬지. 근데 얘는 이제 5가지로 쓰이니까. 근데 get은 기본적으로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나 그냥 정답을 가르쳐 줘 버릴게.
자, 아이들이 제일 많이 외우고 있는 게 첫 번째 가다라는 의미로 외워. 그 다음에는 되다, 얻다 정도 이렇게 분산되고, 얻다가 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 get을 무엇을 가지다, 얻다. 의 의미로 첫 번째 외운 아이들, 또 그 의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 132번 같은 예문이 나오면 쩔쩔매. 선생님, 또 teacher이 배고픈 걸 얻은 건 뭐예요? 그게 아니지. 해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선생님, 요 teacher이 선생님이 치킨을 얻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또는 얘를 이동하다, 가다라는 의미로 외운 아이는 선생님은 갔다? 치킨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아이도 있었거든. 그래서 이건 다 아니야. 우리나라 말식으로 단어를 외워서 배우면 안 되고 원어민의 사고 방식을 가서, 그러니까 사실은 언어는 어떤 단어도 그렇고 현상을 담는 거거든. 현실이 먼저야. 현재 존재하는 것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단어도 나온 거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hungry 그러면은 hungry는 배고프다, hungry는 배고프다, 이거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막 배가 고플 때 그 느낌이 생각나지. 그리고 그럴 때는 눈앞에 뭐가 돌아다니지? 맛있는 음식만 돌아다니지. 배고플 때 마트 가면은 막 온갖 거 다 사고 싶지. 배고플 때 마트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먹고 가야지. 그런 그 이미지를 좀 가져가는 거, 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1형식일 때는 가다라는 것이고 2형식일 때는 되다라는 것인데, 상태의 이동을 나타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변화되는 것들을 원어민들이 이해하고 아주 그 본능적으로 이 단어를 쉽게 이해하거든. 보자. The teacher got to chicken restaurant. 여기에 그게 빠졌네. 관사가 빠졌어. 관사 써야 돼. 이제 덜을 썼다라는 것은 정해진 치킨 집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뭐 치킨 레스토랑 그러니까 좀 뭔가 너무 근사한 것 같은데, 그냥 너희들이 음식점 레스토랑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이 단어를 썼고,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있고 치킨집이 여기 있는데 이동을 해서 갔어. 그러니까 문장이 끝났고 뒤에 수식어가 나왔기 때문에 수식어의 특징은 없어도 되는 개념이라 그랬지. 그래서 간 걸로 끝나버린 거야. 자, 두 번째 문장. The teacher got hungry. 갔는데 갑자기 막 치킨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급 배가 고파졌어. 그러니까 이제는 선생님의 상태의 이동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때는 뭐뭐하게 되다. 상태의 이동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뭐 치킨을 하나 샀지. 근데 치킨이 원래는 치킨 가게에 있었는데 이제 샀으니까 그거의 소유권도 나에게 이동이 되고, 치킨 사서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얻다, 또는 우리가 얻는 개념이, 얻는 상태가 돈을 주고 얻을 수도 있고 돈을 주지 않고 얻을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 근데 대부분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돈 없으면 안 주지. 그래서 대부분은 돈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우리도 너 그거 어디서 얻었어? 너 그거 어디서 샀어? 이렇게 혼용해서 쓰듯이 광범위하게 얻다라는 개념으로 간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밥이라는 아이를 만났네. 밥 하니까 좀 그런데 그냥 우리 친구라고 해줘도 되고, 어쨌든 밥을 만났는데 얘 좀 배가 고픈 상태야. 아, 어떻게 혼자 먹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밥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치킨을 줬어. 그래도 이제 내 치킨이 누구게 된 거야? 밥게 된 거야. 소유가 나의 소유에서 밥의 소유로 이동이 됐잖아.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사주다, 또는 그냥 뭐 얻어주다? 그냥 주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내가 대가를 주든 뭐 그냥 주든 어쨌든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어. 요 경우에 해석 아이들 많이 꼬여. 그리고 가장 많이 틀리는 거 이제 5형식이 나왔어. 선생님이 밥에게 치킨을 줬더니 이 밥도 양심이 있지 말이야. 선생님 거를 막 뺏어 먹기가 좀 그러니까 괜찮대. 자, 배부르대. 배 안 부르면서 안 먹겠대. 이 선생님, 매너 좋은 선생님, 이 인간미 넘치는 선생님이 그렇게 넘어가겠니? 아니야, 먹어. 그리고 시킨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드디어 시켰어. 성공했어. 밥에게 뭐 하도록?
이 치킨을 먹도록. 그래서 둘이 사이좋게 치킨을 나눠 먹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났지. 자, 그래서 치킨 이야기를 통해서 get을 끝냈는데 이해가 좀 쉽게 되니? 그렇지. 이제 이해 확 되지? 앞으로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심히 고민해서 예문과 함께 만들었어. 나중에 기회 되면 동영상도 한번 찍을까 생각 중이야. 동영상 제작에 참여하고 싶으니 주연 조연을 나중에 모집할 때니까 그때 오도록.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한번 거쳐서 비주얼 좋은 애들만 와. 그래서 이제 오형식 이해했지? 오형식 아이들이 제일 해석 많이 틀린다 그랬어.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은 뭐 밥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는데 지금 밥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중학교 때 어떤 아이가 막 딴짓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화가 났지. 그래서 이제 뭐 그럴 땐 선생님들이 하는 거 있잖아. 야 땡땡이 일어나. 지금 뭐 하던 거 읽어봐. 그럼 못 읽는다든지. 자, 이 문장을 해석해보렴. 뭐 이러겠단 말이야. 근데 해석을 시켰어. 근데 이제 그 예문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이 밥,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물어보는 질문이었거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스마트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지. 그러니까 딴짓 했겠지.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걔가 대답한 것만 기억나. 생생하게 기억나. 뭐라고 했냐면, 당황한 나머지 그 친구가, 얘 친구야, 너는 밥을 좋아하니 반찬을 좋아하니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 반 아이들이 다 빵 터졌지. 아마 너무 웃겨가지고 선생님이 야단도 안 쳤던 것 같아. 그냥 막 웃고 넘어갔어. 충격적이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음 맥 보자. 맥도 많이 틀리는 건데 사실 여기에 선생님이 하나 더 넣고 싶은 예문이 있어. 근데 지금 같이 설명을 해줄게. 요거 예문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 요거는 그렇게 빈도수가 높은 거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문에서 많이 봐왔던 거는 절대로 아닐 텐데 어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관점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He made a doctor. 자, 이거 도대체 뭐지? 이거 뭐지? 그는 의사를 만들었다. 의사를 우리가 만들 순 없잖아. 뭐 피노키오를 제페토 할아버지가 만든 것처럼 그런 특별한 어떤 상황, 동화 내용이 아니라면 의사를 만들진 않거든. 우리나라 말로는 사용이 돼. 그것만은 애를 의사 만들었어. 변호사 만들었어. 그건 우리나라 말이고 얘네들이 만들었다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거든. 그러면 얘가 지금 이 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감이 오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형식은 뭔가가 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여기에는 지금 형용사가 들어갔지만 보호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명사가 들어간다고 했지. 그럼 얘는 뭐냐면 의사를 만든 게 아니라 의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형식은 주어와 보어가 같은 거라 그랬지. 그래서 그와 의사가 같은 거야. 그래서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얘가 해석이 된다면 의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제 3형식으로는 아주 쉽지. 무엇을 만들다. 4형식으로는 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다. 독립적인 명사가 2개 나왔으니까 5형식이 되었을 때는 무조건 시킨다라고 하라 그랬지. 그래서 나는 만들 수 없다. 나는 만들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돼. 그냥 만들 수 없다.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 아기가 멈추도록. 무엇을 멈추도록? 우는 것을 멈추도록.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야. 5형식 된 거 알겠지? 여기서 만들다라는 것도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5형식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만들다가 있다라는 것까지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have도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 가지다. 물론 뭐 have 공부하자면 먹다라는 뜻도 있고 다양하지. 근데 기본적으로 가지다. 또 5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그 선생님은 탐을 가진다. 이게 아니라 시켰다. 탐에게 do the work. 그 일을 하도록. 이렇게 봐야 되고 I have my haircut. 예문을 하나 더 넣은 이유는 이 cut은 3단 변화가 동일하게 가는 거지. cut. 그러니까 동사 원형도 cut, 과거도 cut, 과거 분사도 cut인데 이게 과거 분사란 말이야. 이게 중요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르다도 아니고 잘랐다도 아니고 잘려진 상태로 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나는 시켰다. 나는 시켰어.
내 머리를 어떻게 잘려지도록. 우리는 흔히 나 머리 잘랐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대화를 하면서 너 머리 잘랐어? 와, 너 되게 대박이다. 너 네 머리도 잘라? 중도 제 머리도 못 자른다는데, 못 깎는다는데 너는 네 머리를 자르니?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당연히 미용실에 가서 어떤 미용사가 했구나. 그럼 우린 나 머리 잘랐다? 이쁘지? 나 머리 이쁘게 파마했어. 펌했어. 어때? 너무 이쁘지? 너 어디야? 그 미용실을 나에게 알려줘. 단박에 알아보는 거지. 어떤 미용사가 해줬고 그 미용사 실력이 보통이 아니구나. 내 망가진 머리도 가서 맡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원어민들의 사고는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내 머리가 잘려지는 상태라는 것들을 따져서 표현해. 그래서 이 영어는 분사가 발달된 언어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내가 했느냐? 그 명사의 상태가 당한 거냐? 이거를 논리적으로 늘 따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해야지만 돼. 우리가 약한 부분이라 그랬지. 그래서 시험에 맨날 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7개의 단어를 봤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동사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을 지금 점검해봤어. 이것들을 보는 거는 이거를 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기본을 통해서 앞으로도 다른 동사가 나오면 동사를 외운 걸로 끝내지 말고 뒤에 어떤 명사가 어떤 단어들이 어떤 형태로 몇 개 오는지를 좀 봐가면서 가장 합리적인 의미를 받아들이자고. 그래서 나간 거니까 마음에 잘 새기고 아마 요 개념을 다음에 잘 적용하면은 이제 평생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래서 오늘은 형식이 다양한 동사를 이렇게 마무리할게.